자, 이번 시간은 복소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자, 복소수를 알려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방정식을 세워서 새로운 수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수의 발견입니다. 수의 발견. 자, 방정식을 통해서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이 4다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x는 3이라는 해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초등학교 1학년들도 이런 기호는 모르지만 뭐 1에다가 몇을 더해야 4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나 다 3, 3개요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연수 3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수가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3x는 뭐 5라는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내면 자, x는 자, 무엇을 3배 해야 5가 나오니 이렇게 물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들은 답을 못하죠. 3에다가 뭐를 곱해야 5가 나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들은 답을 못하는데 우리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5라는 유리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면서 이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유리수를 생각해냈다 이겁니다. 유리수를 생각해냈다. 자,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x제곱은 4다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해는 구할 수가 있지만 x제곱이 3이다라는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상상을 하고 걔를 뭐라고 썼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루트라는 무리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x제곱은 마이너스 2인데 x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했죠, 그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양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이 되는 거고 0을 제곱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찾아라.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실수가 아닌 다른 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이외에 다른 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도 없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3, 제곱해서 뭐 마이너스 4 이런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새로운 기호를 써주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숫자를 정의하기로 합니다. 뭘 정의하냐면 i라는 숫자를 정의하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정의하고 걔를 우리가 i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복소수 첫 번째 i의 탄생입니다. 첫 번째 i의 탄생. i의 탄생은 i는 뭐 할 때 탄생을 했냐면 방정식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방정식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결과냐면 이런 겁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찾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일일이 다 정의하지 말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하나 정의를 하게 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이라는 게 i제곱이니까 i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따라서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여기다 루트를 씌우고 i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음수의 제곱근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i의 탄생은 이거고 그럼 i는 어디다 써먹느냐? 두 번째, i는 어디다 써먹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을 때 루트 안을 양수화할 때 사용한다.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자, 루트 마이너스 2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인데요.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루트의 2에 마이너스 2를 i의 제곱이라고 쓰면 이 i 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루트 2i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다음 루트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얘도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면서 i가 되면 되니까 루트 3i. 자, 루트 마이너스 4를 바꿔주게 되면 이게 빠져나오면서 루트 4i가 되니까 얘는 결국 2i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고등학교 범위에서 i의 쓰임새는 딱 한 군데입니다. 루트 안을 뭐로 만들 때? 양수화 시킬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i라는 수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i라는 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요수 2i라는 숫자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는 당연히 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왜냐면 실수라면 제곱하면 양수가 돼야 될 텐데 요 i가 붙어있는 시는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던 실수 바깥에 또 다른 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i가 붙어있는 수를 우리는 앞으로 허수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i라는 숫자를 생각해냈고요. 이 i란 녀석은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양수화시킬 때 사용하는데 i가 붙어있는 수는 분명히 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이름을 허수라고 붙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실수가 있었는데 실수 바깥에 i가 붙어있는 허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죠? 허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요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수 이렇게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소수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수,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 얘를 우리가 복소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체계를 한번 정리해보면 초등학교 때 자연수밖에 몰랐는데요. 자연수 바깥에 음의 정수가 있죠, 그죠? 뭐 0하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합쳐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고요. 정수 바깥에 뭐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그죠? 요걸 합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르고 유리수 바깥에 루트가 있었죠, 그죠? 루트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무리수들을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고 이 실수 바깥에 있는 수가 무슨 수? 허수. 그럼 이 허수를 묶어서 실수와 허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복소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소수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복소수의 표현 방법은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a 플러스 bi의 꼴로 표현합니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i의 꼴로 표현합니다. 이때 A하고 B는 당연히 실수가 되는 거고요. 실수 더하기 실수 I꼴로 만들어지는 거고 요 A를 우리가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이 B라는 부분을 우리는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허수 부분. 그래서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A 플러스 BI의 형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소수를 한번 분류해 봅시다. 복소수의 분류. 자, 복소수의 분류는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로 구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 좀 휘어져 있죠, 그죠? 자, 복소수의 분류. 자, 복소수를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 자, 복소수는 크게 실수하고 허수로 구별이 된다. 이거죠. 실수하고 허수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수하고 허수로 구별이 되고 이 허수도 또다시 두 개로 구별해 주는데 순수하게 i만 있는 허수, 이걸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순허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둘 다 들어있는 수, 얘를 우리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자, 요 그림에서 실수, 허수, 이 허수 중에서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복소수 전체는 A 플러스 BI로 표시가 되는데 실수는 I 부분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실수라고 얘기하려면 당연히 B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0인 복소수, 허수 부분이 없는 복소수를 따로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고요. 실수라고 부르고 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B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I 부분에 숫자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순허수는 I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실수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허수만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순허수는 A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B도 0이 아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3 플러스 2i라는 수를 어떻게 준비를 한다면 자, 얘는 복소수라고 부르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얘는 복소수다?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얘가 실수인가 물어보면 실수는 당연히 아니죠. i가 붙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으니까 순허수인가 라고 물어보면 순허수인가? 이건 아니고 그냥 허수.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얘는 실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허수가 될 거고 허수 중에서 순허수인가요? 물어보면 순허수는 아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복소수를 봤을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2i라는 수가 있다고 봅시다. 딴 건 없이 2i라는 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2i 복소수인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복소수 맞습니다. 모든 허수도 복소수가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실수인가요? 물어보면 i가 있기 때문에 실수 아니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허수인가 물어보면 실수 아니니까 허수 맞고요. 순허수인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허수밖에 없으니까 순허수 맞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파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파이. 좀 더 복잡하게 할까요? 파이 플러스 루트 3 뭐 이런 거? 루트 3. 자, 복소수인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복소수 맞습니다. 이렇게 복소수 맞고요. 실수인가요? 물어보면 파이도 무리수, 루트 3도 무리수니까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당연히 무리수 맞겠죠. 그죠? 따라서 실수 맞습니다. 실수 맞으니까 허수는 아니고 허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순허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숫자가 튀어나오면 그 숫자가 복소수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건 할 필요 없고 실수인가 허수인가로 구별하고 허수는 또다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수체계가 전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복소수 바깥에도 어떤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자, 결론만 얘기하면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 바깥에 있는 수를 보통 4원수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에는 안 나오니까 몰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별 상관없고 고등학교 배울 때 배우는 수 체계는 복소수까지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복소수의 분류는 이렇게 분류한다. 그래서 어떤 수가 나오면 그 수가 실수인가 허수인가 그리고 허수라면 순허수인가 순허수가 아닌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인지 분류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